예, 육모 22번을 다시 찍기로 했어요. 네, 처음에 풀 때 좀 버벅인 것도 있고, 영상에 잡음이 많이 들어간 것도 있고, 또 제가 좀 자주 즐겨 사용하던 어떤 좀 풀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자주 다른 문제 풀 때 자주 사용했는데 그거 안 써가지고 안 썼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 녹화를 할게요. 근데 방금 녹화를 다 마쳤는데, 네, 마이크가 꺼져 있어서 네, 혼자 떠들고 한 10분 정도 혼자 떠들었네요. 자, 이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족권을 보면 예, 이제 이 3차 함수 fx는 3차식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3차식이 x축과 만나는 점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다. 한 점에서 접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가족권을 만족하는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총 4가지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경우 2개와 음수인 경우 2개가 있을 텐데 예, 작은 근에서 접하고 큰 근에서 접하고 작은 근에서 접하고 큰 근에서 접하고 이렇게 4가지 상황을 만들 수 있겠죠. 그쵸? 예, 가족권을 만족하는 경우는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가족권 해석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석할 게 이 1,4를 지나고 거기에서 근 접선의 기울기가 1이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y는 x 플러스 3이라는 직선, 얘는 이제 x절편이 3이죠. x절편이 마이너스 3이죠. 그쵸? 네. 이 직선에 1,4에서 접한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기울기가 1인 접선이 y 그 1,4에서 접한다. 그러면 접할 수 있는 기울기가 1인 접선은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여기서 또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죠.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근데 그 기울기가 1인 접선이 1,4를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x축 밑에 접점이 있는 얘랑 또 얘는 예, 이미 조건을 만족하지 않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안 될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케이스 하나랑 지우지 말 걸 그랬나 봅니다. 예, 양수인 케이스 하나랑 음수인 케이스 하나랑 이렇게 2가지 경우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또 이 접선의 위치를 또 걸러줄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으로요? 네, 여기에 아직 사용하지 않은 f'0이 1보다 크다. 이 조건인데요. 자, 0에서의 기울기가 1보다 크니까 0에서의 기울기는 1. 이렇게 기울기가 서로 감소하는 모양이 돼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기울기가 여기 있고 여기 있는 접점이 여기 있고 여기 있는 이 2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둘 다 뭐 공률은 좀 다르겠지만 이렇게 올라가든 또 아니면 급하게 내려왔다 천천히 올라가든 어쨌든 다 아래로 볼록한 녀석이니까 내용은 같아요. 예, 이렇게 x축에 접하는 요 바로 오른쪽에서 이렇게 1,4에서 접선을 그었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얘는 x절편이 마이너스 3인 직선이니까 예, 요 f'0을 생각할 수 있는 구간이 요 사이에 있죠. 요 사이에서 접선이 기울기가 1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그럼 0이 어딘가 있을 텐데 실제 접선이 1에서의 접선보다 기울기가 작죠. 얘는 기울기가 점점 커지고 있는 중이니까. 맞죠? 그러니까 여기 2가지 케이스는 또 제외해 줘야 돼요. 맞나요? 왜 안 지워지지? 제외해 줘야 돼요. 맞죠?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딱 2가지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이 2가지 케이스 중에서 어떤 상황이 나 조건을 만족하는지 한번 또 나 조건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여기에서 이 방정식이 일단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3개이다. 얘는 지금 합성함수꼴로 방정식이 만들어졌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 속함수에 나온 함수값을 다시 f에다 집어넣었을 때는 0이 되게 만드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 있다. 그러면 이 속함수가 함수값이 얼마가 돼야 이 겉의 방정식을 0으로 만들 수 있겠죠? 요 속에 합성되어 있는 꼴이 알파 또는 베타. 요 어떤 거? 예. 원래 f의 두 근을 작은 근, 큰 근을 각각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얘가 알파 또는 베타가 되게 만들어주는 x값이 3개밖에 없다 이 소리잖아요. 그쵸? 그러면 x 빼기 fx가 알파가 되거나 또는 x 빼기 fx가
베타가 되는 요 경우가 있을 텐데 fx가 3차식이니까 x 빼기 fx도 3차, 이 지금 각각의 방정식이 3차 방정식이죠. 3차 방정식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실근을 갖죠. 하나 또는 두 개 또는 세 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그러면 여기에서 이 두 개의 방정식을 합친 게 서로 다른 실근이 세 개밖에 없다라는 거니까, 예, 하나가 두 개의 근을 갖고 하나의 근을 갖고, 이게 이제 두 개의 근을 가지려면 한 중근과 나머지 한 근이죠. 그쵸? 이게 이제 한 실근. 이렇게 갖는 경우, 그래서 서로 다른 근이 두 개 있고 여기서는 하나밖에 없는, 예, 이런 모양이 되거나 이제 위아래가 바뀌거나 이런 경우가 있겠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밖에 없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되겠는가? 요걸 생각해 보면 될 텐데요. 요거를 한번 fx는 식을 조금 이항 시켜주면 x 빼기 알파 또는 fx는 x-베타 이렇게 두 개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고, 이 방정식의 해는 y는 fx의 그래프와 기울기가 1이면서 x절편이 알파인 직선과의 교점, 또 y는 fx와 기울기가 1이면서 x절편이 베타인 직선의 교점의 개수로 판단할 수 있죠. 됐나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이 첫 번째 녀석을 알파에서 그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그을 건데, 이미 여기에 그려져 있는 하늘색 직선, 이 녀석이 1,4에서 그은 접선이고 x절편이 마이너스 3인 녀석이지. 맞죠? 그럼 얘는 지금 이렇게 위로 볼록한 녀석이 아까 위로 볼록한 녀석에 놓여있는 녀석이었으니, 예, 알파보다 마이너스 3은 무조건 왼쪽에 있을 테니까 알파에서 그은 접선은 반드시 fx랑 세 점에서 만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베타에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그어도 반드시 세 점에서 만날 거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였던 상황에 나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죠. 얘는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6개가 나올 테니까. 맞죠? 그러면 유일한 경우는 이 경우입니다. 그쵸? 예, 이 경우입니다. 여기에서 알파에서 그은 기울기가 1인 직선과 베타에서 그은 기울기가 1인 직선, 요 두 개가 존재할 텐데, 베타에서 그은 기울기가 1인 직선은 반드시 교점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알파에서 그은 녀석이 여기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접하면서 두 개의 근, 여기서 하나의 근, 이렇게 해서 총 3개의 근을 갖게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근데 아까 기울기가 1인 접선, 위로 볼록한 부분에서 기울기가 1인 접선의 접점이 1,4였잖아.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유일한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가 처음에 영상 찍을 때 이 상황을 만족시키는 이제 식을 작성하는데, 여기가 그러면 알파에서 그은 접선이 얘가 되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3이어야겠구나. 아까 이 직선 x절편 이러면서 fx는 최고 차항 개수 p, 예, 마이너스 3에서 x축에 접하고 베타에서 x축에 접해. 그러면 요점에 대한 정보를 다 사용했으니까 이제 남은 거 사용하지 않은 정보가 1,4에서 기울기가 1인 접선을 가져. 이렇게 이제 이 조건을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이 식에서는, 네, f1은 1, 1이래 4, f'1은 1. 요 두 가지 조건을 여기에다가 넣어주면, 예, 모르는 거 P랑 베타를 구할 수 있잖아 이러면서 아마 처음 영상에서 찍었어요. 이 부분에서 조금 왜 이렇게 풀었냐, 맨날 하는 거 왜 안 썼냐 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예, 그거 수정하려고 영상 지금 다시 찍는 거예요. 자, 3차식에서 1차식, 즉 직선꼴을 더하거나 빼더라도 3차함계수랑 2차함계수는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세 근의 합은 변하지 않아요. 그쵸?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여기 접하는 접점은 중근을 갖는 거니까 세 근의 합,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중근은 다 따로따로 취급해서 더해주죠. 세 근의 합이 마이너스 3, 1, 1. 세 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그쵸?
맞죠? 그러면 얘가 x축과의 교점도 이 3차 함수에서 x축과의 교점이었던 거나 y는 x 더하기 3과의 교점이었던 거나 다 1차식만의 변화만 생길 테니까 1차식 이하, 1차와 상수항만 변화가 생길 테니까 세근의 합은 변하지 않겠죠? 그쵸? 그러니까 알파에서 중근, 즉 마이너스 3에서 중근을 갖고 베타에서 한근을 갖는 이 세근의 합도 마이너스 1이 돼야 될 거야. 그러면 베타가 얼마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걸 바로 찾아놓고 갔으면 식이 쉬웠는데 이거 뭐 눈으로도 바로 찾을 수 있으니까 예, 그러면 요걸 알았을 때 우리가 식을 또 세우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잡아볼게요. 제일 널리 쓰는 거 있죠. fx에서 접선을 뺐더니 x 더하기 3이라는 접선을 빼면 네, 1에서 중근 같고 마이너스 3에서 만나더라. 최고치 한계수 모르니까 1에서 중근 같고 마이너스 3에서 만나더라. 이렇게 식을 세워놓고 아직 여기서 접한다는 조건 사용했고 여기 지난다는 조건 사용했는데 사용하지 않은 조건이 예, 베타 5,0을 지난다라는 조건을 사용하지 않았죠. 그쵸? 여기에다가 F5는 0이다 라는 것을 대입해주면 P값을 찾아줄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또 fx는 네, 최고치 한계수 P에 3에서 접하고 맞죠? 그 다음에 5에서 x축과 만나더라 라고 식을 세워놓은 다음에 얘가 요 두 점을 가지고 식을 만든 거니까 사용하지 않은 조건이 1,4를 지난다 라는 조건이죠. 예, 이거를 사용하지 않았어. 그래서 요걸 대입해주면 또 P값을 알 수 있겠죠. 예, F1은 1 집어넣으면 4의 제곱 16P 1 집어넣으면 곱하기 마이너스 4 그 값이 4가 돼야 되니까 4 약분해주면 P가 마이너스 16분의 1임을 알 수 있고 그러면 F0은 했으니까 F0은 여기에다가 P에다가 0 집어넣으면 3의 제곱 9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서 16분의 45 답은 45 더하기 16 61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맞죠? 예, 이렇게 22번 영상 재촬영 마치겠습니다.